안녕하세요. 토토웨이입니다. 볼리비아는 지난 경기에서 베네수엘라에 0대2로 패하였으며 이 경기에서는 액토르 쿠엘야르 선수가 전반전에 자책골을 기록하는 등 부진한 활약 끝에 하프타임에 교체되었습니다. 공격수 미겔 테르세로스는 볼리비아가 기록한 총 14골 중 5골을 넣으며 팀 득점의 35.7%를 책임지고 있으며 이번 경기에서도 결정적인 역할을 해낼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칠레는 아르헨티나와의 경기에서 패배하였지만 부상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르투로 비달 선수는 경고 누적으로 인해 볼리비아 원정 경기에 출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에두아르도 바르가스 선수가 아르헨티나전 명단에서 제외된 가운데 칠레는 루카스 세페다 선수의 공격 포인트에 기대를 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세페다 선수는 현재까지 3개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볼리비아는 1994년 이후 월드컵 본선에 진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번에도 본선행을 위해 험난한 여정을 이어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오스카르 비에가스 감독이 이끄는 볼리비아는 현재 승점 14점으로 8위를 기록 중이며 인터컨티넨탈 플레이오프 티켓이 주어지는 7위 베네수엘라와는 승점 4점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남은 3경기에서 승점 9점을 얻을 수는 있지만 최근 6경기 연속 무승이라는 부진이 이들의 희망을 꺾고 있습니다. 특히 이 기간 동안 베네수엘라에 당한 패배는 순위 격차를 더욱 벌려놓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홈경기는 볼리비아에게 반등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칠레는 2024년 11월 베네수엘라를 4대2로 꺾은 것이 예선에서 거둔 단 2번의 승리 중 하나였으며 이후에는 2패 1무의 부진한 성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6차례 월드컵 예선 원정 경기 중 단 한 경기를 제외하고는 모두 무득점에 그치고 있으며 7번의 원정 경기에서는 승점 1점밖에 얻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칠레의 부진을 고려할 때 홈에서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볼리비아의 승리가 예상됩니다. 실제로 볼리비아는 최근 5번의 홈 경기에서 3승 2무로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기부여가 높은 볼리비아가 2대1로 칠레를 꺾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홈에서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볼리비아의 승리가 예상됩니다. 실제로 볼리비아는 최근 5번의 홈 경기에서 3승 2무로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기부여가 높은 볼리비아가 칠레를 꺾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루과이는 파라과이전에서 마티아스 올리베라 대신 후반전에 호아킨 피케레즈를 투입했으며 이번 경기에서는 나폴리 소속의 올리베라를 제치고 피케레즈가 선발 출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팀의 주포 다르윈 누네스가 경고 누적으로 결장하게 되면서 현재 4골로 우루과이 최다 득점자인 그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비엘사 감독은 득점력 회복 전략을 고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특히 최근 3경기 연속 무득점이라는 상황을 끊어야 할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한편 베네수엘라는 살로몬 론돈이 예선에서 팀의 15골 중 5골을 책임지며 전체 득점의 33.3%를 기록 중입니다. 노련한 공격수 론돈은 이번 우루과이 원정에서도 결정적인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미드필드에서는 호세 안드레스 마르티네스와 텔라스코 세고비아가 비탈리한 수비 기여를 보여주었고 이들은 이번 중요한 경기에서도 선발 출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루과이는 현재 16번째 월드컵 예선전을 앞두고 있으며 직전 경기까지 부진한 성적 탓에 월드컵 본선행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초반 6경기에서 4승 1무 1패로 좋은 출발을 보였던 우루과이는 이후 급격한 하락세를 겪으며 최근 9경기 중 단 1승에 그치고 있습니다. 특히 골 가뭄이 치명적인 문제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예선에서 승리를 거두지 못한 8경기에서는 단 한 골도 넣지 못했고 콜롬비아전 이전 4경기에서는 파라과이, 베네수엘라, 에콰도르와의 무득점 무승부, 페루전 패배를 포함해 모두 골을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브라질과의 1대1 무승부를 제외하면 아르헨티나, 파라과이에게 패배하고 볼리비아전에서도 득점 없이 비기며 공격력 부재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루과이는 승점 16점으로 5위를 지키고 있지만 이는 6장의 본선 직행 티켓 중 마지막에서 2번째 자리를 간신히 유지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반면 이번에 맞붙는 7위 베네수엘라는 승점 13점으로 단 3점 차이로 우루과이를 추격 중입니다. 특히 최근 2경기에서 페루와 볼리비아를 상대로 연승을 거두며 분위기를 끌어올렸습니다. 반면 우루과이는 같은 기간 1무 1패로 승점을 1점밖에 추가하지 못하면서 격차가 좁혀졌습니다. 베네수엘라는 예선 초반 4경기에서 2승 1무 1패를 기록하며 다크호스로 떠올랐으나 이후 9경기 연속 승리를 거두지 못하며 주춤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2연승으로 7위, 즉 대륙간 플레이오프 진출권을 확보했고 우루과이와 콜롬비아, 브라질과의 격차도 크지 않아 순위 상승을 노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최근 2경기에서 실점 없이 승리를 거둔 베네수엘라는 이번 경기도 무실점 경기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득점력이 떨어진 우루과이를 상대로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예선 원정 4연패 중이지만
우루과이가 최근 홈 3경기에서 모두 득점에 실패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양팀 모두 승점을 나눠 가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칠레전 승리에서 골을 기록한 훌리안 알바레스는 이번 예선 시리즈에서 총 4골을 넣으며 알비셀레스테의 핵심 공격 자원으로 떠올랐고 이번 경기에서도 결정적인 역할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니코 파즈 대신 교체 출전했던 리오넬 메시 역시 선발 라인업에 복귀할 가능성이 있으며 예선에서 기록한 6골의 추가 득점을 노리고 있습니다. 콜롬비아는 공격수 존 두란이 전반에 교체되어 출전 여부가 불확실하지만 루이스 디아스가 징계를 마치고 복귀합니다. 디아스는 현재 메시와 함께 예선 득점 공동 1위를 기록 중이며 이번 경기에서 득점에 성공할 경우 단독 선두로 올라설 수 있습니다. 한편 하메스 로드리게스는 현재까지 찬스 창출 9회, 어시스트 5개로 각각 1위를 달리고 있으며 이번 경기에서도 중요한 역할이 기대됩니다. 이미 본선 진출을 확정 지은 아르헨티나는 지난주 칠레를 1대0으로 꺾으며 상승세를 이어갔고 이는 4연승이자 예선 전체 15경기 중 11번째 승리였습니다. 현재 2위와의 승점 차는 10점으로 남은 3경기와 관계없이 아르헨티나는 조 1위를 확정 지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리오넬 스칼로니 감독은 12번째 승리를 통해 연승 행진을 더욱 늘리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홈에서는 지난 2023년 11월 우루과이에 0대2로 패한 이후 4경기 연속 승리를 기록 중이며 2024년과 2025년 모두 홈에서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아르헨티나는 칠레, 볼리비아, 브라질 등을 상대로 3골 이상을 기록하는 등 화끈한 공격력과 안정된 수비력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르헨티나는 콜롬비아를 상대로 이러한 상승세를 이어가고자 합니다. 콜롬비아는 예선 초반 8경기에서 무패를 기록하며 좋은 출발을 보였으나 그중 절반은 무승부였고 2023년 9월 아르헨티나를 2대1로 꺾은 이후부터 성적이 급격히 하락했습니다. 그 이후 7경기에서 단 1승만을 기록했고 나머지 4경기에서는 패배했습니다. 최근 5경기에서는 승리가 없으며 우루과이, 에콰도르, 브라질 등 주요 경쟁팀들에게 잇따라 패배했습니다. 콜롬비아는 현재 승점 21점으로 6위를 유지하며 본선 직행 마지막 티켓을 보유 중이지만 최근 2연승을 기록한 베네수엘라가 승점 18점으로 턱 밑까지 추격 중입니다. 따라서 콜롬비아는 남은 3경기에서 최대한 많은 승점을 확보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이번 경기에서 아르헨티나에게 패하더라도 즉각적인 치명타는 아닐 수 있으나 베네수엘라가 우루과이 원정에서 승점을 추가할 경우 콜롬비아는 최종 2경기를 앞두고 순위가 동률이 되거나 역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아르헨티나는 지난 3월 브라질을 대파한 이후 처음으로 홈에서 팬들과 재회하며 콜롬비아의 예선 원정 4연패를 연장시키고 홈 5연승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의 분석을 재미있게 보고 계시다면 잠시 좋아요와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카세미르는 2023년 이후 브라질 대표팀에서 오랜만에 출전했으며 에콰도르전에서 오랜만에 노련한 활약을 선보이며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경기에서도 선발 자리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상자는 없지만 안첼로티 감독은 에스테바오 윌리안과 히샬리송을 대신해 안토니와 마테우스 쿠냐를 선발로 기용하는 변화를 줄 수도 있습니다. 비니시우스 주니어는 월드컵 예선에서 단 한 골만을 기록 중이며 그 골은 지난 3월 콜롬비아전에서 후반 막판 터진 결승골입니다. 하지만 레알 마드리드에서의 활약과 달리 대표팀에서는 다소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으로 이번 경기에서는 홈 팬들 앞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한편 파라과이는 지난 15차전 우루과이전 2대0 승리 이후 별다른 부상 없이 건강한 스쿼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선에서 4골을 기록한 공격수 안토니오 사나브리아는 우루과이전에서는 득점을 기록하지 못했지만 윙어 훌리오 엔시소가 후반 81분 페널티킥으로 3번째 골을 넣으며 팀 승리에 기여했습니다. 엔시소는 이번 경기에서 예선 4번째 골을 노립니다. 브라질은 지난 에콰도르 원정에서 0대0 무승부를 거두며 안첼로티 감독의 첫 경기를 치렀지만 기대를 충족시키지는 못했습니다. 특히 지난 3월 아르헨티나에게 1대4로 대패한 충격을 털어내는데 실패하며 연속 무승의 부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예선에서 3번째로 2경기 이상 연속 승리를 거두지 못한 상황인데 2023년 10월 11월에는 4경기 연속 무승, 2024년 11월에는 베네수엘라와 우루과이전에서 1대1 무승부가 있었습니다. 브라질은 이번 경기까지 월드컵 예선 15경기에서 단 6승만을 거두었으며 최근 5경기에서는 단 1승만을 기록 중입니다. 이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상당히 우려스러운 수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첼로티 감독의 첫 홈 경기이자 브라질이 지금까지 거둔 6승 중 4승이 홈에서 나온 점을 감안하면 홈에서의 경쟁력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홈 4경기에서는 3승 1무로 무패를 기록 중입니다. 한편 파라과이는 지난 라운드에서 우루과이를 2대0으로 꺾으며 브라질을 제치고 순위에서 앞서게 되었습니다.
이 승리로 파라과이는 2024년 9월부터 시작된 9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으며 이 중 5경기에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2010년 남아공 월드컵 이후 본선 진출이 없던 파라과이는 이번 예선에서 좋은 흐름을 바탕으로 2026년 본선 복귀를 노리고 있습니다. 현재 파라과이는 승점 24점으로 브라질보다 2점 앞서 있으며 7위 베네수엘라와는 6점 차이를 두고 대륙간 플레이오프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번 경기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얻고 동시에 베네수엘라가 우루과이전에서 패한다면 파라과이는 조기 본선행 확정도 가능해집니다. 안첼로티 감독의 부임은 여전히 팬들의 기대를 받고 있지만 브라질의 부진한 흐름은 지속되고 있으며 홈에서 4경기 연속 무패를 이어가는 가운데 파라과이 역시 최근 원정 4경기 연속 무승부를 기록 중입니다. 이로 인해 이번 경기에서도 양팀이 승점을 나눌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덜란드는 바르트 페르브루언, 위리엔 팀버, 마티아스 더리우트, 예르디 쇼우텐, 조이 페어만, 케네스 테일러, 브라이언 브로비, 그리고 저크지크는 부상 또는 기술적인 이유로 이번 명단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스테판 더 프레이는 주말 경기에서 후반전에 교체 투입되었으며 이번 경기에서는 버질 반 다이크와 함께 중앙 수비를 맡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격에서는 멤피스 데파이가 핀란드전에서 A매치 101경기 출전 만에 48번째 골을 터뜨리며 팀의 2대0 승리를 이끈 데 이어 이번 경기에서도 최전방을 이끌 예정입니다. 원정팀 몰타는 시옹 소속 공격수 일리아스 슈아레프가 징계로 2경기 출장 정지를 받으며 이번에도 결장합니다. 그러나 수비수 가브리엘 멘츠와 커트쇼는 지난 리투아니아전에서 징계로 빠졌던 것을 마치고 복귀 가능하며 이는 수비진의 긍정적인 소식입니다. 제이미 캐러거의 아들인 제임스 캐러거는 이번 경기에서 수비라인의 핵심 역할을 맡게 될 예정이며 쇼, 자크 무스켓과 함께 3백 수비진을 구성해 네덜란드의 공격을 막아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네덜란드는 지난 3월 스페인과의 UEFA 네이션스리그 8강에서 승부차기 끝에 탈락한 이후 본격적으로 월드컵 예선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전 5차례 월드컵 본선 중 4번을 진출한 바 있는 네덜란드는 폴란드, 핀란드, 리투아니아, 몰타가 포함된 예선조에서 무난히 본선행을 노리고 있습니다. 이번 예선 첫 경기였던 지난 헬싱키 원정에서 핀란드를 상대로 멤피스 데파이와 덴젤 덤프리스의 전반 득점으로 2대0 승리를 거두며 5경기 연속 무승의 흐름을 끊고 상승세를 탔습니다. 네덜란드는 이번 몰타전이 1995년 유로 예선 당시 4대0으로 승리한 이후 첫 맞대결이며 지금까지 몰타를 상대로 치른 6번의 경기에서 모두 승리, 단 한 골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이 중 5경기에서는 4골 이상을 득점하는 등 압도적인 전적을 자랑합니다. 또한 홈에서의 최근 성적도 안정적입니다. 2023년 10월 유로 예선에서 프랑스에 패한 이후 최근 A매치 홈 8경기에서는 6승 2무를 기록 중입니다. 반면 몰타는 2024-25 UEFA 네이션스리그에서 4경기 7점을 기록하며 승격 강등 플레이오프 진출권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지만 이번 월드컵 예선에서는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3월 핀란드, 폴란드에게 연패를 당하며 조 최하위를 기록 중입니다. 지난 주말 리투아니아와의 홈경기에서 0대0 무승부를 거두며 간신히 첫 승점을 얻었지만 여전히 득점력 부재가 뚜렷하며 최근 A매치 4경기 연속 무득점입니다. 이러한 전력 차이를 고려할 때 몰타가 이번 원정에서 네덜란드를 상대로 이변을 일으키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네덜란드는 월드컵 예선 2번째 경기에서도 다득점 승리를 거두며 본선 진출을 위한 순항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핀란드는 네덜란드전에서의 무기력한 패배 이후 일부 선수를 교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글렌 카마라, 벤자민 칼만, 프레드릭 옌센 등이 벤치에서 선발로 나설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확실히 선발 자리를 지킬 것으로 보이는 선수는 골키퍼 루카스 흐라데츠키로 그는 지난 경기에서 주장 완장을 차고 분투하며 핀란드 역사상 6번째로 A매치 100경기 출전을 달성했습니다. 공격진에서는 핀란드의 역대 최다 득점자 테무 푸키가 여전히 명단에 포함되어 있지만 팔레르모 소속의 조엘 포우얀 팔로가 올리버 안트만의 지원을 받아 최전방을 이끌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폴란드는 주포 로베르트 레반도프스키가 피로를 이유로 이번 원정에 불참하게 되었으며 이를 대신해 크지슈토프 피아텍 또는 아담 부크사가 최전방에 나설 전망입니다. 윙어 카밀 그로시츠키가 몰도바전에서 은퇴 경기를 치른 가운데 이번에는 카롤 쉬비데르스키가 공격 조합에 나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티케시와 니콜라 잘레프스키는 이번에도 3-5-2 포메이션의 측면 수비수로 기용될 예정이며 레반도프스키의 공백 속에 미드필더 피오트르 지엘린스키가 주장 역할을 맡아 팀을 이끌게 됩니다. 그는 지난 경기에서 휴식을 취했으며 이번 경기에서 다시 선발로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 랭킹 69위인 핀란드는 역대 19번째 도전 끝에 처음으로 월드컵 본선 진출을 노리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부터 월드컵 본선 참가국이 48개국으로 확대됨에 따라 현실적인 기회를 갖게 되었지만 유럽 예선 지조 상위 2위 안에 들어야 본선 진출이 가능합니다. 올해 초 UEFA 네이션스리그 B리그에서 강등된 이후 마르쿠 카네르바 감독을 대신해 부임한 야콥 프리스 신임 감독 체제 아래에서 핀란드는 다소 기복 있는 성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첫 두 경기에서 몰타를 1대0으로 꺾고 리투아니아와 2대2로 비기며 승점 4점을 챙겼으나 이후 네덜란드와의 홈 경기에서는 전반 6분 만에 선제 실점을 허용한 뒤 경기 흐름을 완전히 내주며 0대2로 패했습니다. 지난 카타르 월드컵 유럽 예선에서도 조 3위를 기록하며 승점 1점 차이로 플레이오프 진출에 실패했던 핀란드는 이번에도 유사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존재합니다. 게다가 폴란드를 상대로는 19년 동안 승리를 거두지 못했으며 최근 두 차례 맞대결에서는 총 17점을 허용한 바 있습니다. 반면 폴란드는 네이션스리그에서 5경기 연속 무승과 강등이라는 부진을 딛고 이번 월드컵 예선에서 리투아니아, 몰타를 꺾으며 2경기 연속 무실점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는 1년 만에 이룬 무실점 경기였으며 네덜란드가 네이션스리그 결선에 참가하느라 예선을 치르지 못한 틈을 타조 선두로 올라섰습니다. 현재 폴란드는 승점 6점으로 2위 핀란드에 2점, 3위 네덜란드에 3점 앞서 있으며 네덜란드는 한 경기를 덜 치른 상황입니다. 지난 금요일 몰도바와의 친선 경기에서도 매티 캐시와 바르토시 슬리시가 골을 기록하며 3연승을 달성했고 이제 핀란드 원정에서 또 한 번 승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네이션스리그에서의 부진을 떨쳐내지 못한 채 월드컵 예선 초반에도 확실한 반등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핀란드는 수비 불안과 공격력 부족이라는 문제를 안고 있으며 로베르트 레반도프스키 없이도 안정된 전력을 유지 중인 폴란드가 이번 경기에서 우위를 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산마리노는 지난 보스니아전에서 후반전에 교체 출전한 미드필더 마테오 발리 카사데이가 이번 경기에서는 선발로 나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비 라인에서는 필리포 파브리, 미켈레 체볼리, 토마소 벤베누티, 알베르토 리카르디로 구성된 400 수비진이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이며 공격진에서는 니콜라 난니가 최전방을 맡아 대표팀 통산 3억을 추가해 도전할 예정입니다. 한편 오스트리아는 주장 다비드 알라바가 지난 4월 무릎 반월상 연골 부상으로 인해 이번 경기에 출전하지 못합니다. 페예노르트 소속의 게르노트 트라우너는 3월 세르비아와의 UEFA 네이션스리그 플레이오프에서 받은 레드카드로 인한 출전 정지를 마치고 복귀했지만 라르프 랑닉 감독은 루마니아전에서 선발 출전했던 라인업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 트라우너는 벤치에서 대기할 전망입니다. 피파 랭킹 최하위국인 산마리노는 네이션스리그에서 역사적인 성과를 거두며 자신감을 얻었지만 월드컵 예선은 전혀 다른 수준의 경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산마리노는 네이션스리그에서 2승 1무 1패를 기록하며 최초로 리그C 승격에 성공했지만 월드컵 예선에서는 키프로스, 루마니아, 보스니아에 연이어 패하며 3연패를 기록 중입니다. 특히 지난 주말 보스니아 원정에서는 66분간 실점 없이 선전했지만 결국 에딘 제코에게 실점하며 0대1로 석패했습니다. 이로써 산마리노는 2001년 6월 라트비아와의 무승부 이후 월드컵 예선에서 단 한 차례도 승점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스트리아는 지난 3월 세르비아와의 네이션스리그 플레이오프에서 2경기 합계 1대3으로 패하며 리그 A 복귀에 실패하는 아쉬움을 겪었지만 이후 월드컵 본선 진출이라는 장기 목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오스트리아는 1998년 프랑스 월드컵 이후 한 번도 본선에 진출하지 못했으며 이번 예선을 통해 오랜 갈증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이들은 지난 루마니아와의 예선 첫 경기에서 미하엘 그레고리치와 마르셀 자비처의 골로 2대1 승리를 거두며 산뜻한 출발을 보였습니다. 산마리노와는 과거 두 차례 맞대결에서 각각 4대1, 7대0의 대승을 거둔 바 있으며 이번에도 무난한 승리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산마리노는 보스니아전에서 끈질긴 수비로 선전했지만 세계 랭킹 22위의 강호 오스트리아를 상대로는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스트리아는 이번 경기에서 여유 있는 승리를 거두며 본선 진출을 향한 발걸음을 안정적으로 이어갈 전망입니다. 이라크전에서 교체 출전한 김진규와 오연규는 나란히 득점에 성공하며 인상적인 활약을 펼쳤습니다. 이들 중 최소 한 명은 이번 경기에서 선발 출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페예노르트 소속 미드필더 황인범은 지난 경기에서 최고의 기량을 선보이며 팀 승리에 기여했고 이번 경기에서도 중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쿠웨이트는 팔레스타인전에서 공격수 유세프 나세르가 전반 종료 직전 부상을 당해 교체되었으며 이번 경기 출전 여부는 아직 불투명합니다. 만약 나세르가 결장할 경우 대표팀에서 단 2번째 출전이 되는 압둘라흐만 알라시디가 그 자리를 대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은 아시안컵 4강에서 요르단에게 충격적인 패배를 당한 뒤 오직 하나의 목표만을 설정했습니다. 바로 아시아 국가 중 최다 월드컵 본선 진출 기록을 유지하며 11회 연속 통산 13번째 본선행을 확정 짓는 것입니다. 중국, 태국, 싱가포르를 상대한 2차 예선에서는 6경기 중 5승을 거두며 승점 16점을 확보, 3차 예선 진출을 무난하게 달성했습니다. 3차 예선에서는 첫 경기에서 팔레스타인과 0대0 무승부를 기록하며 다소 불안하게 출발했지만 이후 4연승을 달리며 조기 통과를 눈앞에 두게 되었습니다. 다만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3경기 연속 1대1 무승부를 기록하며 주춤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이라크전에서 2대0으로 승리하며 분위기를 반등시켰고 이로써 한국은 9경기에서 승점 19점을 기록하며 요르단의 3점 앞선조 선두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동아시아 챔피언십을 앞두고 있는 한국은 이번 경기에서도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자 하며 14경기 연속 무패를 기록할 경우 그 자신감을 더욱 끌어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쿠웨이트는 요르단과의 3차 예선 첫 경기에서 경기 막판 극적인 무승부를 거두며 긍정적인 출발을 했지만 이후 9경기 동안 단 한 번도 승리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최근에는 아라비안 골프컵 4강에서 바레인에게 0대1로 패하며 탈락했고 이를 기점으로 5경기 중 4경기에서 패배를 기록하며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현재 쿠웨이트는 9경기에서 승점 5점에 그치며 조 최하위에 머물러 있으며 북한과 함께 3차 예선에서 유의하게 승리가 없는 팀입니다. 특히 원정 경기에서는 2023년 이후 공식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지 못했으며 그나마 최근 원정 경기였던 3월 이라크전에서 2대2 무승부를 기록한 것이 유일한 위안입니다. 이러한 전력과 흐름을 고려할 때 이번 경기는 한국이 우세한 흐름 속에서 무난하게 승리를 거둘 가능성이 큽니다. 이변이 없는 한 한국은 이번 경기에서도 강한 경기력을 바탕으로 완승을 거두며 월드컵 예선 일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